왜 대구에서 미인이 많이 나올까? 유전적으로 대구가 일단은 미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대구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채널 대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대구 미인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스토리 시청자분, 대구의 아들, 대구의 남자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미스 대구진 미스 코리아 미 장다연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 미스 경북 양수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 대구라는 도시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국한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도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뭐 냉정하게 보자면 GRDP라고 해서 생산 기준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꼴찌지만, 그러나 또 GDP 3년 등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게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네.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한 5, 6위권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기업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대구의 경제산업을 좀 이끌어갈 만한 어떤 성장 동력이 좀 약하다는 점, 이런 점이 대구 경제산업의 좀 취약점일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육성,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미인의 도시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징하는 이미지가 뭐 여러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미인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두 분처럼 미스 코리아도 우리가 뭐 대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네. 또 연예인들도 보면은 여배우, 여가수, 뭐 아이돌, 뭐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미인의 도시다,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대구에서 미인이 많이 나올까? 유전적으로 대구가 일단은 미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과거로 보면 영남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통일을 이제 경주 중심의 신라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 물적인 중심이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좀 되면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는 기후적인 측면에서 대구가 좀 춥고 덥고 이런 좀 온도차가 계절적으로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인간은 등락이 있고 차이가 있을 때 적응하기 위해서, 즉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되지 않을까. 두 분은 대구의 대표 음식이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추천해 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막창이지 않을까. 막창. 네. 네. 전 대구하면 또 뭉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은 제대로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종류만 추천한다면 저는 고기 종류를 추천해야 된다. 근데 왜 고기 종류를 추천해야 되냐? 고기라는 상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축장이 전통적으로 대구 인근, 심지어 대구 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운반기술, 보안기술이 없을 때는 도축장이 없는 지역은 생고기 이런 것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고기라든지 뭐 뭉티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신선도도 압도적으로 좋고, 가격은 뭐 반도 안 되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또 자연스럽게 고기의 부산물들, 막창, 곱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대구가 유명한 고기 종류 중에 치킨 브랜드가 많잖아요. 우리 대구시에서 뭐 치맥축제 뭐 등등도 이렇게 했잖아요. 대구의 치킨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대구라는 도시 이름과 숙명적으로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대구의 옛날 지명이 뭡니까? 달구벌이죠. 달구벌. 네. 일현선사의
상국 유사의 우리 지역의 지명의 유래를 두고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설을 이제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달구가 닭의 어떤 사투리잖아. 달구가 많이 사는 벌판이다, 들판이다. 달구벌이라는 지명에서부터 닭 치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어떤 인연이 있다. 그리고 대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따른 해결책은 예, 참 중요한 질문이시고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대구를 떠나는 20대 청년들이 순유출이라고 하죠. 뭐 거의 뭐 10,000명, 수천 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직장, 두 번째는 대구 살면 좀 답답하다, 뭐 문화생활 제대로 못한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직장을 더 많이 좀 키워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어떤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좀 청년들이 창업할 때 뭔가 됐든 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좀 더 많이 좀 필요하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발레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발레오라는 기업은 자율자동차라든지 그런데 꼭 필요한 이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거기 대절 초봉이 얼마냐? 6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절 초봉 6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잘 몰라. 그런 기업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우도 훌륭하고 앞으로 비전도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육성해야 되고,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생활도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놀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어도 충분히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도 좀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직장을 얘기하셔서 대구에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대기업이 좀 적은 편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0년대, 70년대 섬유가 우리 대한민국 수출에 주력될 때는 우리 대구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삼성의 모태가 우리 대구였잖아요. 네. 삼성상해가 뭐 했는지 압니까? 국수를 만들었어요. 국수 공장을 하기에 대구가 아주 적합한 거예요. 지금이야 전기 건조를 하지만 옛날엔 자연 건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구가 좀 건조한 지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에 이제 국수 공장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 구조가 중화학, 전기, 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대구가 거기 대응이 조금 미약했다. 뭐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부터 수출을 하는 가운데 좀 그 항구와 있던 거리 뭐 이런 것으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어떤 여건, 결국은 대기업이 점점 오기 힘든 그런 또 여건이 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대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있다, 전혀 없진 않다. 앞으로 이 대구의 경제 산업을 위해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기업을 우리가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를 안고 있죠. 아까 저희가 대구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런 먹거리가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먹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의 요건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굉장히 그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유럽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음식 맛있는 국가라고 하면은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반대로 대표적으로 맛없는 국가라면 독일, 영국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그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관광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한류의 트렌드로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게 지금 또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라면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한국 음식 싫어하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푸드 산업, 외식 산업이 이제 청년 창업과도 연결이 되는데 대구 경제 발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 청년들이 청년 세대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좀 충분히 접근해서 볼만한 그런 어떤 분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맛과 기술로 좀 승부를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특히 청년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스타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것은 뭐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대구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제가 대구에 많은 어떤 식당이라든지 특히 청년이 운영하는 데 가보면 조금만 하면은 지원이 있으면 진짜 대박이 날 만한 그런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 같은 분야에서 대구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으시나요? 그럼요. 제가 대구시에 있을 때 문화, 특히 스포츠 쪽에도 많이 좀 관련했는데, 시지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네. 저는 이제 2000년도 월드컵 경기장 이제 건설할 때부터 담당을 해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청년청에서도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뭐 피지컬 100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둬서는 안 되고, 저는 이런 분야에도 AI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좀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체지방이 변하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그 사람한테 이제 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이제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소마에서 스포츠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니까 생각나는, 제가 작년에 대구 스타디움에 마라톤을 갔어요. 근데 요즘 마라톤이 엄청 유행이라서 신청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신청한 거는 미니언즈 마라톤이라고, 미니언즈 옷을 입고, 그러니까 노란색, 온몸이 노란색에 뭐 머리띠나 가방 같은 거 다 주고 그런 건데, 그러면 다 같이 참가자들이 그걸 입으니까 엄청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이랑 서울에서 그걸 모집을 했었는데 근데 신청이 1분 만에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막 대기자 5만 명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대구에도 좀 그런 특색 있는 마라톤을 하면 인기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시네. 서울에도 보면 그런 어떤 러닝 크루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 막 특히 최근에 보면 또 우리 육상 또 국제대회 또 성적도 잘 나오고, 또 육상 선수들 보면 요즘 다 예뻐. 육상계 카리나, 김민지 뭐 그런 친구들 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색적인 그런 어떤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스포츠를 통한 대구의 어떤 발전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참 재미있는 이벤트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역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가 뭐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아주 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뭐 생산도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지방 도시에는 굉장히 큰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 두 분 같은 경우는 저는 00년생이시고 01년생이고 그러신데 00년생도 밀레니엄 베이비 그런 데 되게 있잖아요. 그 밀레니엄 베이비가 엄청 많아서 저희는 대학 갈 때도 힘들겠다. 우리는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더 세다 막 그런 말 했었어요. 우리가 또 관련된 게 또 월드컵 베이비다.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또 분위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00년 넘어갈 때 Y2K다 뭐 그렇게 해서 00년생이 또 뭐 운이 좋다 뭐 이런 어떤 뭐 이야기들 뭐 이미지 때문에 뭐 출산율 영향도 있었고, 특히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때 이제 붉은 옷을 입으면서 국가대표팀이 골을 넣었다 그러면 옆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골 넣었으면 무조건 막 안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으면 이제 붉은 늑대족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붉은 늑대족. 붉은 늑대족이 무슨 말인가 합니까? 왠지 알 것 같아요. 붉은 늑대족이 뭐냐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엉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화면이 잘 보이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두 분처럼 이쁜 아가씨 옆에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왜? 우리가 이기고 골이 넣고 하면 막 같이 막 껴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이제 그 옆에 앉기를 원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계학적으로 월드컵 베이비가 많았다. 그래서 출산이 좀 많았다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저출산 영향으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인데 그나마 한 가지 조금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좀 결혼도 좀 많이 하고 지금 출생률도 최저를 찍을 때가 0.72를 찍다가 최근에 0.75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출생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출생 반드시 극복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청년들이 결혼이랑 출산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 같은 게 필요할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진짜 여쭈고 싶은데 네. 그 주변에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혼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 주변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현 씨는? 제 주변에는 그래도 조금 30 전에는 일찍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늦게 결혼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결혼이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구시대적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결혼이라는 게 결국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나이가 사실 좀 젊었을 때는 아이고 뭐 혼자 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이다 나이 들어서 특히 또 자녀도 없다 그 참 개인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애를 좀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애를 부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6년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결혼하면 막 애가 나온다 이 생각이 아니야. 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도움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는데 국가에서 150, 160만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3, 40만 지원해서 본인은 한 30만 정도만 하면은 그 육아 도우미 같은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다. 저희 학교에도 보면은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엄마들이 애기 직장을 가면은 애를 어디다 맡기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직장 내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직장 어린이집, 네,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공단 내에 보면은 몇몇 기업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드는 그런 직장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육 환경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나눈 대구 경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적으신다면? 대구는 정말 그 살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대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대구 청년의 어떤 도시가 되도록 우리 채널에서 계속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릴까요? 예,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의 청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대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메꿔갈 수 있는 우리의 고향, 우리 대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스스로 좀 노력을 하면서 특히 본인이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데 큰 비전을 우리 대구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구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석준 의원님과 대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구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채널 대구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조태꿀 부탁드려요.